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10년 기한으로 약속을 한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변심은 남편의 가슴을 찢어 놓았을 뿐 아니라 10년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몹시 가난한 부부가 있었다. 하도 없이 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내외가 앉아서 의논했다. 우리가 이렇게 없이 사는데 이러지 말고 어디 타관에라도 나가서 당신은 식모 살고 나는 머슴 살고 이렇게 해서 한 10년만 결심해서 돈을 모으면 우리도 남들처럼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좋은 생각이네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의논이 되어서 부부는 굳은 결심을 하고 고향을 떠났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딱 맞이기 깨나 가진 나이든 호라비가 한 사람 있었다. 하루 이틀 겪으면서 말을 섞어보니까 허우대도 그럴듯하고 말도 잘하고 참 신실해 보였다. 그래서 남편은 그 집에서 머슴을 살고 아내는 부엌 일을 하기로 주인과 정했다. 내외가 주인에게 자기들의 결심을 피력했다. 우리 부부는 딱 10년 동안만 남이 집살이 할 생각입니다. 세경도 비싼 세경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암만큼만 주세요. 세경을 매년 줄 것도 없어요. 누구 떼먹지 않을 사람에게 주인님이 이자를 놓아주세요. 우리는 비싼 세경도 비싼 이자도 안 받고 그저 암만큼만 받으며 10년을 살면서 돈을 모을 계획입니다. 그 집에는 안주인이 없었다. 그래서 부부가 안팎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계속 살았다. 한 7년 살고 보니까 인제 3년만 더 살면은 세경을 찾아서 나갈 참인데 그 무렵 여자가 주인하고 배가 맞았다. 여자가 보기에 주인이 나이야 조금 있지만은 살림 사는데 걱정 없지, 허우대 멀쩡하지, 신랑보다 100번 나은 것 같았다. 그런데 주인 되는 사람이 여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더니 이상한 계획을 내놓았다. 치부책을 하나 장만하더니 거기다 모든 기록을 하는 것이다. 아무 날 아무 시에 아무개가 돈 얼마 가져갔다. 라고 적어 놓은 다음 그 옆에다 남자의 도장을 딱 찍어 놓았다. 이것을 두꺼운 장부 한 권이 다 차도록 만들어 놨다. 물론 가짜 장부였고 여자에게 증인을 서라고 했다. 여자는 조금 찜찜했지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 좋게만 생각하고 응낙했다. 남자가 가만히 보니까 10년 동안 일한 세경이야 계산이 딱 나오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마누라 눈치가 아무래도 이상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방 중간에 시끄럽게 할 것도 없다. 10년을 결심하고 왔으니까 10년을 채우자. 그런 다음 제가 날 따라가겠다면 데리고 가고 이 집에서 산다면 할 수 없지. 어쨌든 10년을 채우고 보자. 하고 결심했다. 10년을 딱 채우던 날 주인을 만났다. 우리가 작정한 시기가 다 돌아왔으니만큼 이제 우리는 가야겠습니다. 가야지. 그간 욕받네. 부부가 와서 내 집에서 10년 살기가 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야. 세경 찾아서 가져가야지. 그러더니만 여러 가지가 잔뜩 적혀 있는 장부를 떡하니 내놓았다. 자네 아무 날 아무 시에 돈 얼마 가져가지 않았나? 자네 어느 날에 노름한다고 돈 얼마 가져가지 않았나? 아무 날 술 먹는다고 돈 얼마 가져갔지? 하고는 가지고 가지도 않은 돈을 가져갔다고 홀딱 뒤집어 씌웠다. 기가 막혀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옆에 있던 마누라가 입에 거품을 물고 길길이 날뛰었다.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남들처럼 잘 살자더니만 나는 부엌에서
그 전역을 다하고 있는데 자기는 노름하고 계집질하느라고 세경을 홀랑 다 집어다 쓰고 10년 세경도 찾기보다는 오히려 생돈을 물어내게 생겼으니 어떠하겠냐? 너 같은 인간하고 나는 못 살겠다. 때리는 시어미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옛말 틀린 것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둘이 배짱이 맞아서 떠들더니 없는 일을 있는 사실로 만들어서는 한 푼도 안 주고 남자를 내쫓아버렸다. 10년 일한 세경이 다 날아간 데다가 마누라마저 주인 쪽에 들러붙어 헤헤거리고 있으니 남자는 어떻게나 분한지 그 자리에 콱 엎어져서 죽고 싶었다. 그 무렵 그 마을에 젊디 젊은 새 원님이 부임해 왔다. 그때 촌에 사는 어떤 나무꾼이 집에서 키우던 닭 한 마리와 함께 나무를 한 짐 짊어지고 팔려고 장에 나왔다. 나무짐을 턱 받쳐놓은 다음 나무짐 위에다가 닭을 올려놨다. 그런데 닭을 제대로 묶어 놓지를 않아서 그놈이 훌쩍 날아서 옆에 있는 주막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나무꾼은 주막에 가서 자기 닭을 달라고 했다. 그런데 주막 주인이 원, 이상한 놈이 남의 집에 와서는 닭을 달라네. 너 나에게 닭 맡겨놨나? 하고 웃으며 조롱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관아에 가서 고발했다. 그러자 원님이 분부했다. 관계 있는 사람 다 데려오라. 주막 주인과 나무꾼이 원님 앞에 섰다. 그러자 원이 주막 주인에게 물었다. 이게 당신 닭이면 아침에 뭘 먹였느냐? 그러니까 주막 주인이 대답했다. 예, 쌀을 먹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무꾼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먹였느냐? 그러니까 나무꾼이 대답했다. 우리 집에는 사람 먹을 쌀도 없습니다. 저희는 수순을 먹였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명했다. 어차피 팔려고 가져왔으니 배를 갈라도 되겠지. 여봐라, 저 닭의 배를 갈라봐라. 배를 가르니 수수밖에 안 나왔다. 그러니까 원님이 주막 주인에게 호통을 쳤다. 네 이놈! 너는 쌀을 먹였다는데 닭의 배에서는 수수밖에 안 나왔잖느냐? 그런 다음 나무꾼에게 물었다. 그대는 아침 먹었느냐? 아닙니다. 아직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주막 주인에게 명했다. 너는 나무꾼에게 닭값을 물어주어라. 그런 다음 벌금 대신에 주막에서 필요할 테니 나무를 내가 다 사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아침도 먹지 못한 저 어진 백성을 힘들게 했으니 아침 한 그릇을 무료로 대접하라. 알겠느냐? 그날 이후로 온 고을에 새로운 원님이 명철하다고 소문이 자자했고 그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행복해했다. 그 소문을 들은 머슴이 원님한테 가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우리 부부가 10년을 약정해서는 한 집에 들어가서 머슴과 식모살이 했습니다. 세경은 주인에게 맡겨서 이자를 놓으라고 하고는 나중에 나갈 때 한꺼번에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누라가 주인하고 배가 맞아서는 이렇게 저렇게 누명을 씌우고는 빈손으로 쫓아냈습니다. 이를 어떡합니까? 그래서 원님이 주인을 불러 사연을 들어봤다.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여기 지부책이 다 있습니다. 노름하고 술 먹고 계집질하느라고 세경을 미리 당겨갔습니다.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마누라가 못 살겠다고 할까요? 그러자 옆에 따라왔던 여자가 악다구니 하며 머슴욕을 했다. 원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주인에게 물었다. 저 여인이 원래 머슴의 안악이냐? 예, 그렇사옵니다. 그러자 원님이 이방에게 명을 내렸다. 저 여자를 큰 괴짝에다 넣고서는 자물통을 딱 채워라.
그런 다음 내일 아침 두 사람을 불러라. 주인도 오고 머슴도 오라 하라. 이튿날 두 사람이 가니까 여자를 가둔 괴짝을 앞에다 놓고 원님이 말했다. 내가 두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다 못 믿겠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깐 일이 이렇게 틀어진 데에는 안하게 죄가 큰 것 같다. 그래서 여자를 괴짝에다 놓고서는 자물통을 딱 채워놓았다. 고름이 살되는 법은 없다. 그러니 원래 신랑이 이 여인을 짊어져다 저 강에 던져버려라. 그런 다음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때는 조선시대 누구 말이라고 거역하겠는가. 머슴이 마누라를 지게에 지고 가면서 탄식했다. 10년이란 세월이 적은 세월이요. 남들처럼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이를 갈면서 노력했는데 그 새를 못 참고서 주인놈하고 배가 맞아선 얼마나 잘 살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게 이렇게 누명을 씌우다니. 당신이 지은 죄로 말하자면 내가 10번을 죽여도 무방하겠지만 당신하고 나하고는 하늘이 맺어준 조강지처요. 그런 조강지처를 내 손으로 강에 던져버리게 됐으니 이 얼마나 복통할 일이요? 신세 타령하며 끙끙거리고 지고 가는데 포졸이 뛰어오더니 원님이 도로 지고 오라 한다고 했다. 원이 이번에는 주인에게 시켰다. 아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주인이 저다 강에 던져버리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안악을 지고 가면서 여자를 살살 달랬다. 걱정하지 마라. 생사람 위협하느라고 그러지. 사람 이렇게 함부로 죽이는 법은 절대로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한 그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랑이 다 가져다 술 먹고 노름하고 개집질하느라고 다 썼다고 해야 해. 조금 지고 가는데 포졸이 뛰어와서는 원님이 도로 지고 오라 한다고 했다. 원님 앞에 괴짝을 가지고 온 다음 괴짝 문을 여니 안악이 아니라 이방이 나왔다. 주인이 대경실색할 수밖에. 주인은 뼈가 문드러지도록 곤장을 맞았고 머슴은 10년 세경에 이자에다 위로금까지 붙여서 다찼고 고향으로 떠났다. 여자는 둘이 좋아서 그런 거니까 두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남겨두고 고향에 돌아간 머슴은 땅 사고 집 사고 해서 중농이 되어 농사 짓고 살았다. 여자는 진절머리 나서 혼자 살았다. 세월이 몇 년이나 지났을까. 어느 날 장에 갔다. 장터에 거지들이 잔뜩 있었다. 그런데 웬 여자 거지 하나가 추워서 그런 건지 배고파서 그런 건지 벌벌 떨고 있었다. 문득 예감이 이상해서 쳐다보니 아내였다. 가만히 쳐다보다가 국밥집에 데려가서 밥을 사 먹였다. 그런 다음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멀리 떨어져서 따라오고 있었다. 서서 돌아보고는 한창 서 있었다. 그러니 아내도 그냥 서 있었다. 돌아서서 다시 걸었다. 그러자 따라왔다. 내버려뒀다. 어쩌겠는가? 조강지처 아니던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1990년 당시 69세 된 김행창 씨가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노인회관에서 구현한 내용입니다. 이야기는 최은식 교수가 펴낸 한국구전설화집 5권에 원님의 명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발행 2019년 우표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 화백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이야기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김경희 화백의 풍속화 몇 점을 빌렸습니다. 사이버백과 고사성어, 남부여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 김윤보, 김홍도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그리고 픽사베이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